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국제무역사 합격을 위해서 강의를 하게 된 김동엽 관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합격 전략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시험 정보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 총 4가지 과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역 규범, 그리고 무역 결제, 무역 계약, 무역 영어 과목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은 90분 1교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2교시 90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과목을 합쳐서 1교시에 보시고, 두 과목을 합쳐서 2교시에 보시는 겁니다. 근데 요 세부 과목 내용을 보기 전에 잠깐 이쪽을 보시면요. 문항수가 한 과목별로 40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합쳐보면은 160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 시험을 보시려면은 이만큼 분량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실제 시험 당일날에도 마찬가지로 과목별로 40문제씩 푸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부 과목을 한번 볼게요. 무역 규범 같은 경우에는 대무역법, 그 다음에 뭐 통상, 통관 및 환급, 그리고 FTA, 전자무역 이런 조금 법적인 용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뭔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물품을 수출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법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우리 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따로 구성을 해놨으니까 거기서 보시고, 자, 무역 결제 파트, 이게 뭐 대금 결제, 외환 실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대금 결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세요. 그렇죠? 뭐 어디 편의점 가서 물건 사고 대금 결제하고 이런 것들도 대금 결제의 일환이에요. 근데 여기 외환 실무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요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무역 계약 부분, 무역 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운송 파트, 보험 파트가 있어요. 그리고 무역 영어는요, 여기 위에서 배우셨던 요 3과목에 대한 내용이 영어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은 3과목이 되는 거고, 이 내용들이 영어로 출제되는 게 마지막 무역 영어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봤을 때 내가 과연 합격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매 과목 100점 만점으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 획득 시 합격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과락이 낮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즉 어떤 특정 과목에 40점 밑으로 맞는 거 없이 4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은 합격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목을 다 90점씩 맞고 무역 영어 과목을 30점을 맞았다. 그러면 평균 점수는 90점이 넘어가지만 과락이 하나 생긴 거죠. 그렇게 되면 탈락이에요. 그래서 좀 골고루 공부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럼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볼게요. 무역 규범 파트는 이제 대무역법하고 통관, 환급 이렇게 한 파트랑 전자무역 파트 이렇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대무역법이랑 뭐 관세법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법 내용이기 때문에 처음 공부하실 때는 조금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이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개념은 아닌데, 우리가 법에서는 그 해당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용어들이 내 머릿속으로 들어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많이 나와요. 대무역법이랑 관세법 합쳐가지고 40문제 중에서 거의 한 35문제, 36문제 이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즉 무역 규범 파트 중에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파트가 사실은 핵심인데 난이도 보시면 어때요? 높아요. 상이에요. 법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조금 이제 반복을 하시면은 점점점 쉬워지는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무역 규범이 나와 있는 파트 중에서 전자무역은 보시면 3,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40문제라고 따졌을 때에는 10% 정도 출제가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지엽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비트코인에 관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요. 무역을 좀 전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올해 어떤 내용이 나온다, 내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또 내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그렇다라고 해서 다 틀리는 파트가 아니에요. 즉 바꿔 말하면 그렇게 신경을 써서 공부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거죠. 대신에 어디를 좀 집중하셔야 돼요? 무역 규범 파트에서는 여기 위에 거, 여기에 좀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아예 놓지는 않을 거예요. 즉 어느 정도 제가 정리는 해드릴 겁니다. 자, 다음에 무역 결제 과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무역 결제에서는요, 대금 결제와 관련된 부분이 28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신용장 방식, UCP 600 이렇게 적혀 있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용어에 대한 내용이 정의가 아직 안 되셨으니까. 어쨌든 내가 대금 결제를 하는데 현금으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카드 결제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 무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당사자끼리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이 물건을 보내고 물건을 받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금 결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내가 직접 그 사람 계좌로 보내주거나 혹은 다른 대리인을 시켜서 돈을 송금해주거나, 여기서 대리인은 보통 은행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외환 실무 쪽, 여기 보시면 12문제가 출제가 돼요. 일반적으로. 여기 지금 문제수 나와 있는 거는 대략적인 평균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항상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한두 문제 정도 차이예요. 자, 외환 실무 12문제 보시면은 여기는요, 내용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환율이 올랐다, 환율이 내려갔다, 스왑 레이트가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 조금 외환 쪽의 전문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또 내용 자체가 어려워요. 그래서 좀 많이들 실망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뭐라고 써있죠? 기출문제 위주로 접근을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12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는요, 기출문제 베이스로 나와요. 즉 기출문제에 숫자가 조금씩 다르게 나온다라든지. 그래서 이 파트는 기출문제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론 내용도 조금 보실 건데 다른 파트에 비해서 이론 내용은 확 줄이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위주로 좀 분석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난이도가 조금 높죠? 중상이에요. 자, 다음에 무역계약 파트입니다. 무역계약에서는요, 무역계약 자체 내용이 30문제, 운송보험이 10문제가 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무역계약이 아마 여러분들께서 내가 공부하시는데 가장 쉬운 파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우리가 무역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핸드폰 통신사 가입은 다 한 번씩 해보셨죠? 그러면 대리점 가서, 통신사 대리점 가서 가입 서류를 작성을 해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계약의 일종입니다. 대신에 들어가는 내용이 거기에는 통신사 관련된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무역과 관련된 내용, 물품에 대한 내용, 수량에 대한 내용, 이런 쪽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아마 이론적으로 한 번도 못 보신 그런 무역 규칙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본 내용들이 구성이 됩니다. 조금 공부하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다음에 운송보험 파트, 우리가 물품을 택배로 보내거나 혹은 보험에 가입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죠. 근데 이 파트가 조금 어려워요, 내용이. 그리고 특히 보험 관련 같은 경우에는요, 영국 해상보험법이라는 내용 우리가 배우실 건데 그게 한 100년도 훨씬 전에 쓰여진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람이 한 1900년 혹은 1901년, 1902년 이때 쓰여졌던 내용들을 공부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어렵죠? 근데 그걸 다른 나라 말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조금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놨으니까 그쪽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세 과목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 내용들이 영어로 출제가 되는 게 무역 영어 파트입니다.
근데 뭐 이제 해외에서 살다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국내에서 공부를 하셨지만 영어에 내가 좀 자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사실 이거는요, 영어 실력이랑은 크게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한 내용을 모르더라도 두세 문제 정도 더 맞추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 아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적절하게 요 영어가 필요한 내용들은 교재에 구성을 해놨고, 또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내용 좀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우리 요 과목별로 100점짜리 문제잖아요. 그쵸? 100점짜리 과목인데, 사실은 내가 100점을 다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피곤해지는 거예요. 공부하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한 7, 80점 맞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사실 기출문제 베이스로 많이 문제가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점수 범위를 75점에서 85점 정도 획득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을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공부하기 싫은 파트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살짝 제끼게 되면은 한 60점대 후반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는 목표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험은요, 저희 수업은 75점에서 85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빈도를 고려한 학습. 제가 뭐 계속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문제가 나왔던 게 또 나오고, 어떤 이론이 나왔는데 앞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올해에 나오고, 뒤에서 강조했던 내용이 그 다음 해에 나오고, 이렇게 좀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기출문제의 빈도를 제가 분석은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쪽 부분이 잘 출제된다, 이거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정말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체크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도 뭐 동일한 내용이고요. 다음에 네 번째, 학습 기간은 3개월 정도. 우리 뭐 인터넷 가보면요, 한 달 만에 합격했다, 3주 만에 합격했다, 이런 후기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합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평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시험 전날이나 시험 볼 때 불안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일반적으로 3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가 뭐 시험 전날 밤에 이제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그런 것들 다 고려해서 3개월 정도는 학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요 3개월은요, 전업수험생한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학교를 다니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퇴근하고 혹은 방과 후에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주말에 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신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3개월 정도를 잡아놨습니다. 자, 다섯 번째, 독학보다는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한다.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던 것처럼 대무역법, 관세법, 그 다음에 대금 결제에 대한 내용, 외환 실무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혼자 공부하려면요, 1년 걸려요. 정말로 이게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1년 정도 공부하시겠다 하시면 뭐 혼자 공부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우리 최대한 빨리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사실은 뭐 61점 맞아도 되고 혹은 91점 맞아도 상관은 없어요. 어떻게든 합격만 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독학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이미 기출문제를 다 분석을 해놨기 때문에 전문 교육기관을 이용을 해서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학습 요령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뭐 기출문제는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암기 요령.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요, 결국엔 암기는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내용 이해가 없이 암기만 하면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요, 계속 날아갑니다, 머리에서. 그러면
실제 시험에 갔을 때 문제를 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에 기반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또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 암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을 좀 체크해 두시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에 세 번째, 교재 내용 중에는요, X파일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각 내용이 끝날 때마다 구성이 되어 있는 편인데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타이틀이 X파일 문제라고 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 내용은 실제 교재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다음에 네 번째, 키포인트 반복 학습. 내용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은요, 다 출제가 됐던 부분들 혹은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 이런 쪽이에요. 그러니까 키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영단어, 영어 구문. 제가 이 앞에서 영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슨 얘기냐면은 책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은 영어 실력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영어 공부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하시면은 이거는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영어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무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를 엄청 어렵게 내가지고 문제들을 읽을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그렇게 만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영어 단어하고 영어 구문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도 그렇고 한 번씩은 다 해석해 보시고 해석이 안 되는 영어 문장이라든지 단어가 있다면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 핵심 예상 문제 수록. 우리 교재 자체에는요, 기출문제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기출문제는 제가 이제 이론 내용 말고 따로 기출문제 파트를 올려드릴 거고, 핵심 예상 문제는요, 우리가 큰 틀에서 그 해당 파트가 끝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 내용들이 시험에 출제가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모아서 핵심 예상 문제로 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저랑 같이 풀어보시면서 감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고, 혹시 내용 보시다가 좀 질문사항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아래 메일 주소 보이시죠? dykim6413nate.com 이쪽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제가 빠르면은 당일날 답변을 드리고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답변을 드리는 편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메일 보내실 때는요, 교재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교재 몇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내용을 조금 적어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